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공부할 주제는 바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함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미 함수를 공부해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중학교 수학에서 등장하는 함수는 몇 학년 때 처음 나올까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왜죠? 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에 1차 함수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함수를 접하는 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엔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원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함수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4단원 좌표 평면과 정비례와 반비례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좌표 평면과 정비례 반비례부터가 함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 학년마다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좌표 평면과 순서상 정비례와 반비례, 그리고 2학년 때는 1차 함수, 3학년 때는 2차 함수, 이렇게 중학수학에서는 3년 동안 총 4번의 함수를 배웁니다. 정말 많죠. 그럼 고등수학에서도 함수를 배울까요? 네, 배웁니다. 고등수학에서도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등등 함수 단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배울 이 함수 파트를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 4 함수 파트에서는 함수의 기초가 되는 정의부터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의 다양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함수가 들어간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함수 개념에서 나오는 유형, 응용, 심화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연구를 해보았더니 충격적이게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의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아는 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함수의 뜻도, 함수 관계도, 함수식도 어떤 개념이고 어떤 원리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개념 없이 함수에 대한 문제를 무작정 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네, 모든 유형의 문제를 전부 외워서 풀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까먹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기억이 흔들리면서 문제를 엉뚱하게 풀더라고요. 자, 그런데 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정말 쉬워집니다. 하나의 표준 형식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전부 그것의 변형이거든요. 그리고 함수와 함수 관계는 실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과학과 사회 현상들도 함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건 도대체 어떤 수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함수는 땡땡 속의 수라는 의미입니다. 땡땡 속의 수, 땡땡이 뭘까요? 네, 상자 속의 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함수의 함은 보관함, 사물함처럼 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상자 속의 수일까요? 상자 속의 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상자 속에 1, 2, 3과 같은 원인 X를 집어넣었을 때 상자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1, 4, 9와 같은 결과 Y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함수는 펑션의 의미이고 펑션이란 상자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함수의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수 1을 집어넣었더니 상자 속에서 펑션, 즉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를 집어넣었더니 펑션, 즉 어떤 작용 후에 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좀 잡히나요? 이번엔 상자 속에 3을 집어넣었더니 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자, 상자 속에서 어떤 펑션, 즉 작용이 일어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곱이라는 함수 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어떤 원인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작용으로 결과 Y가 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는 수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현상 속에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함수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함수 관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모두 함수 관계예요. 친구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 등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모두 함수 관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퇴근만 하시면 맨날 숙제하라고 잔소리하시고 숙제를 안 해놓으면 화를 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쯤 자기 방에 숨어 있거나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요. 공부하란 스트레스도 안 주시고 잔소리도 안 하고 맨날 원하는 걸 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걸 기다릴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 X 원인이 되고 여러분은 Y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함수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보다 더 오래전에는 함수 관계,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500년보다 더 먼 옛날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함수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가서 큰일을 당했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는 용왕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던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어린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를 바다에 빠뜨려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청전이란 동화 읽어보셨나요? 심청전 내용이 뭐죠? 네, 용왕님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사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고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심청이도 나는 용왕님의 셋째 부인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이런 행동들이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범죄고 살인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에는 실제로 바다의 신을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바다의 신이 존재할까? 그리고 태풍이 부는 것이 신이 화가 나서일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풍은 왜 부는 거지?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함수의 시작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함수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과학에서는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이 함수가 바로 현대 수학과 현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적인 생각에 불을 지핀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어떻게 함수에 불을 지폈냐면 바로 좌표 평면을 만들면서 함수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함수 관계의 정의가 뭐라고 설명했죠?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어요. 좌표 평면이 없던 시절에는 함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냥 주저리 말로 설명했었어요. 예를 들어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걸 설명할 때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낮아져 라고 말로 설명하면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500m 올라가면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1500m 올라가면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지? 계속 이렇게 말로 주저리 묻고 설명했어야 했던 거죠. 심지어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기온이 떨어져?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만들면서부터는 더 이상 말로 주저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좌표 평면에 이 함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그래프처럼 산의 높이와 온도와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어떤가요? 네, 그 둘 관계가 한눈에 보이죠. 아,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구나 라고요. 사실 데카르트가 만든 이 좌표 평면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함수 관계란 어떤 관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x를 원인, y를 결과라고 할 수 있으니 둘째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함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방정식과 함수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방정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정식 2x 플러스 5는 0. 여기에서 x는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는 방정식에서 x는 미지수, 즉 알 수 없는 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2x 플러스 5는 y라는 함수식에서 x와 y는 뭘까요? 미지수일까요? 아닙니다. 함수에서 x와 y는 미지수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x와 y는 끊임없이 변하는 수, 즉 변수라고 해야 합니다. 왜 변하는 수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x가 1이라면 y는 7이 되고 x가 2라면 y가 9가 되는 것처럼 어떤 원인, 즉 x의 값에 따라 결과, 즉 y의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수에서 x의 값이 1개일 때 y의 값도 반드시 1개로 나와야 할까요? 네, x가 1개일 때 반드시 y도 1개로 나와야 합니다. 즉 원인이 1개라면 그에 따른 결과도 1개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x가 1개일 때 y도 1개로 나와야 하는 것을 함수에서는 1대1 대응관계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자판기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판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림처럼 사이다와 콜라 버튼이 1개씩 있는 자판기에서 사이다 버튼을 한번 쿵 하고 눌렀더니 사이다 1개가 툭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함수 관계예요. 왜냐고요? 버튼 1개를 눌렀더니 음료수 1개가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콜라 버튼을 한번 쿵 하고 눌렀더니 이번엔 사이다 1개가 툭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함수 관계일까요? 네, 이것도 함수 관계예요. 네? 선생님,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왔으니 이건 함수가 아니죠? 라고 할 수 있지만 버튼을 1개 눌렀을 때 음료수도 1개가 나왔죠. 즉, 원인이 1개일 때 결과도 1개가 나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이다 버튼 1개를 쿵 하고 눌렀더니 사이다 10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좋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음료수도 1개가 나와야 하는데, 즉 원인이 1개인데 결과가 10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원인 x가 1개 제공될 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결과 y가 1개가 나오는 것을 1대1 대응 관계라고 하고 이걸 함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함수 관계인 것은 0표, 아닌 것은 X표 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돈을 많이 내야 한다. 어떤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내야겠죠. 물건의 개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건 함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당연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많아지니 이것도 함수 관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강물이 맑아진다. 이건 좀 애매하죠. 수돗물을 많이 쓴다고 강물이 맑아지진 않기 때문에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X표죠. 4번째 문제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100m를 달린 시간은 짧아진다. 어떤가요? 네, 속도가 빨라질수록 도착하는 시간은 빨라지기 때문에 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오징어를 많이 잡을수록 어부들의 수입은 늘어난다. 네, 이것도 함수 관계죠. 동그라미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에 오를수록 기온은 떨어진다. 아까 설명을 했죠? 네, 이것도 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7번, 색연필을 쓰면 쓸수록 색연필의 길이가 줄어든다. 네, 색연필을 많이 쓰는 것이 원인, 거기에 따른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함수 관계입니다.
8번.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늘어난다. 이건 어떤가요? 네,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죠. 네, 이것도 함수 관계입니다. 9번. 은행에 예금한 기간이 길수록 이자는 많아진다. 네, 은행에 돈을 오래 맡길수록 이자는 계속 쌓이겠죠. 네, 영향을 주니 함수 관계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택시로 멀리 갈수록 요금은 많이 나온다. 이건 어떤가요? 네,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도 함수 관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랑 함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함수란 어떤 수라고 했죠? 네, 상자 속의 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원인 x를 넣었을 때 펑션, 작용을 통해서 결과 y가 나오는 거라 했죠. 그리고 함수는 5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떤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함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 관계라는 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 x와 y 사이의 관계. 둘째,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셋째, x가 한 개일 때 반드시 y도 한 개로 나와야 하는 1:1 대응 관계. 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것이 함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함수 관계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즉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수 첫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